회피형이 돌아오는 세 가지 단계와 그들이 곁에 머물게 하는 방법. 관계가 막 좋아지려던 참에 멀어지거나 예고 없이 사라지고 메시지를 읽지 않고 무시하거나 갑자기 낯선 사람처럼 느껴지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다면 당신은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을 만났던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주 고통스러운 반전이 있습니다. 당신이 상처를 회복하고 마음을 정리하며 앞으로 나아가려 할 때쯤 그들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귀환이 항상 눈에 띄는 것은 아닙니다. 회피형은 꽃다발이나 장황한 사과와 함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주 조용하고 조심스럽게 돌아옵니다. 마치 자신들이 불태웠던 방의 온도를 살피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다시 피어난 사랑이라는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심리적인 패턴입니다. 이 글에서는 회피형이 돌아오는 세 가지 단계와 그들이 왜 이런 과정을 거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무엇이 그들을 완전히 정착하게 만드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조용히 맴돌기. 이 첫 번째 단계는 전혀 돌아오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침묵처럼 보이지만 그 침묵 아래에서는 무언가가 변하고 있습니다. 회피형은 친밀감이 두려움을 자극할 때 뒤로 물러서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여전히 애착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단계에서 그들은 당신의 주변을 맴돌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소셜미디어를 몰래 보거나 당신을 차단하지 않거나 예전 게시물에 슬쩍 좋아요를 누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먼저 연락하지 않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그들은 상처받을 위험 없이 당신의 에너지만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거리를 둔 채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당신 입장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피형에게 이것은 상황을 떠보는 과정입니다. 당신이 화가 났는지,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는지, 이미 마음을 정리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들의 호기심은 조심스러움으로 철저히 위장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감정적인 글을 올리면 그들은 그것을 분석할 것입니다. 당신이 조용해지면 그들은 알아챌 것입니다. 겹치는 지인들에게 당신에 대해 물어볼 수도 있지만 상황이 완전히 안전해졌다고 믿기 전까지는 절대 당신에게 직접 한마디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계속 맴도는 이유는 결코 완전히 끊어지지 않은 감정적인 연결고리 때문입니다. 회피형은 당신을 잊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마음속 서랍에 넣어두었다가 감정적으로 더 안전하다고 느껴질 때 다시 꺼내봅니다. 이 단계는 관계에 대한 어떤 압박감 없이 감정적인 상태만 확인하는 시기입니다. 두 번째 단계, 미세한 재연결. 이 시기는 회피형이 첫 번째 움직임을 보이는 때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사랑 고백이 아닙니다. 뜬금없이 길을 걷다 네 생각이 나는 걸 봤어 라며 문자를 보내거나 당신의 일상에 가벼운 반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주 가볍고 무해해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회피형은 감정적인 위협이 사라질 만큼 충분한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할 때 연락을 취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당신의 안부만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감정적으로 압도당할까, 다시 혼란스러워질까 고민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한 걸음 더 다가옵니다. 이 단계는 매우 깨지기 쉽습니다. 그들은 조금씩 다가오지만 압박감을 느끼면 다시 도망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통제권이 필요하므로 아주 가볍고 부담 없는 방식으로 다시 연결되려 할 것입니다. 웃긴 사진이나 가벼운 댓글, 그리고 당신이 잘 아는 분야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는 또다시 사라져 버립니다. 당신이 무언가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취약해졌다는 사실에 압도당하는 감정적 숙취를 심하게 겪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내가 또다시 가까워지고 있구나라고 깨닫고 그 오래된 두려움이 다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시기 당신의 반응이 많은 것을 결정합니다. 만약 당신이 감정적인 요구를 쏟아낸다면 그들은 다시 물러설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중심을 잡고 호기심은 갖되 매달리지 않는다면 그들은 묘한 안정감을 느낍니다. 이는 강렬한 감정이 아니라 당신의 안정적인 감정 조절에서 오는 것입니다. 회피형은 타인의 감정 세계에 깊이 빠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당신이 그들을 쫓아다니거나
그들에게 기대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줄 때 그들의 내면 무언가가 긴장을 풉니다. 당신의 이런 감정적인 단단함이 이 단계에서 그들을 계속 돌아오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세 번째 단계, 조심스러운 재헌신. 마침내 회피형이 충분히 안전하다고 느끼면 그들은 감정적인 투자를 서서히 재개하는 이 마지막 단계에 진입합니다. 하지만 거창한 고백이나 로맨틱한 행동을 기대하지는 마십시오. 그들만의 헌신은 사랑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라지지 않고 당신 곁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규칙적으로 연락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의 하루가 어땠는지 묻고 미리 계획을 세웁니다. 아주 사소한 일상처럼 보이지만 회피형에게 이것은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감정적 안전이라는 한 가지 핵심 요소가 필요합니다. 회피형은 자신이 갇혀 있거나 평가받거나 감정적으로 소모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만 머뭅니다. 당신의 사랑만으로 그들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들이 도망칠 필요를 느끼지 않는 감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당신의 감정이나 욕구를 숨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회피형이 당신을 구원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지 않도록 당신의 감정을 부드럽게 표현하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스스로의 감정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들에게도 자신만의 공간을 허용할수록 그들이 곁에 남을 확률은 더 높아집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합니다. 그들은 이 단계를 완전한 변화로 오해합니다. 회피형이 이제 완전히 고쳐졌다고 믿고 사랑이 그들을 치유했으며 이제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진짜 관계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두 사람이 연결과 독립성 사이에 아슬아슬한 춤을 끊임없이 맞춰 나가야 하는 곳입니다. 회피형도 성장할 수 있지만 거기에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당신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무엇이 그들을 머물게 하는가? 이제 그들이 잠시 돌아오는 것을 넘어 진정으로 곁에 머물게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해답은 회피형 스스로도 거의 인정하지 않는 세 가지 깊은 감정적 욕구에 있습니다. 첫 번째, 감정적 주권입니다. 회피형은 자신이 여전히 자신의 감정 세계를 통제하고 있다고 느껴야 합니다. 당신의 사랑이 마치 그들을 향한 구조 작전처럼 느껴진다면 그들은 도망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사랑이 그들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그들의 좋은 면을 비춰주는 거울처럼 느껴진다면 그들은 마음을 엽니다. 회피형은 사랑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자유를 느껴야 합니다. 그들에게 혼자만의 공간이라는 선물을 주십시오. 그것은 벌이 아니라 신뢰의 표현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부드러운 신뢰입니다. 회피형은 강렬한 감정적 대립에는 취약하지만 일관성은 간절히 원합니다. 당신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그들이 혼자만의 시간을 필요로 할 때 당신이 화를 내거나 죄책감을 주지 않으며 당신 스스로 중심을 유지한다면 그들은 당신이 다르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감정적인 기습 공격을 받지 않는다고 느낄 때 머뭅니다. 그들이 거리를 둔다고 해서 당신이 그들을 벌주지 않고 동시에 그 거리감에 당신이 무너지지도 않는다는 것을 알 때 말입니다. 세 번째, 자기 성찰입니다. 궁극적으로 회피형을 당신의 삶에 머물게 하는 것은 당신의 전략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성장입니다. 어떤 회피형들은 스스로 노력했기 때문에 곁에 남습니다. 심리 상담을 받거나 일기를 쓰거나 자기 자신과 힘든 대화를 나눈 결과입니다. 만약 그들이 친밀감에 대한 자신의 두려움을 마주하기 시작했다면 그저 편안해서가 아니라 관계를 감당할 능력이 생겼기 때문에 곁에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에게 타인과의 연결은 덫이 아니라 하나의 선택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지 않게 되는 순간이 흔히 그들이 돌아오기에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매달리지 않으니까요. 당신은 당신 본연의 힘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회피형에게 당신의 그런 힘은 위협적인 것이 아니라 강력한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그들은 당신을 구원하고 싶어 하지는 않지만 당신이 이미 스스로를 구원했다고 느낀다면 당신의 곁에 함께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이 글을 들으며 내 회피형 전 연인도 돌아올까 하고 궁금해한다면 정답은 그럴 수도 있다입니다. 하지만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질문은 그들이 돌아왔을 때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여전히 그들에게 인정받기를 갈구하고 그들이 남긴 공허함을 그들의 귀환으로 채우려 한다면 당신은 또다시 똑같은 굴레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스스로를 돌보고 마음의 경계를 세우고 당신의 가치를 기억해냈다면 당신은 그저 기다리기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선택할 것입니다. 그들의 귀환이 당신의 평화와 정말로 어울리는지 선택하십시오. 그들의 존재가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지 아니면 다시 고갈시키는지 선택하십시오. 회피형이 돌아오는 것에 단계가 있듯 당신에게도 깨달음의 단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부스러기 같은 애정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반쪽짜리 사랑을 원하지 않습니다. 계절처럼 왔다가 가버리는 연인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확신을 가지고 당신을 선택하는 사람을 원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 회피형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면 훌륭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해도 당신은 여전히 온전하고 완벽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 주위를 맴돌게 두십시오. 다시 연락하게 두고 노력하게 두십시오. 하지만 당신 삶의 돌은 그들의 귀환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성장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진정으로 당신 곁에 머물 사람은 당신 스스로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들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